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43번째. 오늘은 하는 사업마다 모두 실패하고 힘들게 사시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재물운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상담 왔습니다. 제 사주에는 재물운이 어떤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그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에는 재물이 있지만 다 녹아버려서 이런 사주로 사업이나 상업을 하게 되면 크게 재물을 잃게 되는 사주입니다. 재물을 쫓지 말아야 할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에 나와 있나 보군요. 제가 그동안 사업을 계속해왔는데 사업을 하는 족족 실패해서 지금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주를 보러 가면은 저보고 전격 사주이고 또 식신생재까지 되는 사주이니 부자가 되는 사주라고 하던데 아니었나 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사업, 상업을 하면 안 되는 사주가 됐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민년, 경술월, 정사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민년생이시면 1967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5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의 재물을 물어봐서 제가 사주 속에 재물이 다 녹아버려서 이런 사주로 사업이나 상업을 하게 되면 크게 재물을 손지하는 사주입니다. 재물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손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식신생재도 되고 종격 사주도 돼서 부귀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분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 시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정화, 월지, 술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정화, 작은 불, 사화,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제법 내편의 세력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환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화안의 무토, 시지, 오화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사화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는 무관성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술토, 큰흙, 미토, 작은 흙, 경금, 큰세까지. 자, 그렇더라도 비겁의 세력이 좀 있는 불기운이 강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강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재물운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재물운을 물어봤으면 재성을 쳐다봐야 되겠죠. 또는 식상. 요즘은 현대에서는 식상도 잘 빠져 있으면 재물을 제법 벌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사주로 보이죠. 불, 흙, 쇠,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 삼상격 종격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삼상격 사주라 부격, 기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삼상격 사주가 되나요? 이 사주가. 자,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분이 다른 데서 상담을 하기는 종격 사주가 됐다. 삼상격이 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식신생재, 식상생재가 됐다.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요 두 개가 된지를 한번 보자고요. 삼상격 사주가 되려면 서로 상생이 돼야 되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자, 화생토, 토생금이 되나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불입니다. 사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불을 견제할 길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흙은 미토하고 술토는 어떤 흙인가요? 불을 품은 흙이죠. 불을 품은 흙이라 아주 지글지글 끓는 그런 흙이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 많은 불을 화생토를 받아요. 그러면 더 열기운이 강해지겠죠. 이런 흙이 토생금이 될까요? 오히려 이 열기로 인해서 경금 큰세는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의로만 글자로만 화생토, 토생금은 되지만은 이 사주는 삼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로는 화생토, 토생금이지만 화생토, 토국금으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흙이 쇠를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열기운으로. 그러니 삼상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격 사주로 봐야 되고, 식상생재는 되나요? 토생금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많은 불기운의 열기를 받은 흙기운이 쇠를 생하는 게 아니라 쇠를 극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글자로는 삼상격이 되고 또 생을 해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다 보면 이 흙이 너무 저열해서 쇠를 생한 게 아니라 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쇠가 줄줄 녹고 있는 그냥 일반경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식상도 열에 벌겋게 달아올라서 갈라터진 흙이라 좋지 않은 흙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대로 생하지도 못하고 갈라터져서요. 열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주는 열기운이 강한 그리고 쇠기운이 줄줄 녹고 있고 식상생재도 되지 않은 일반경 사주가 되겠습니다.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경금으로 삼아줘야 되겠죠. 줄줄 녹고 있지만은 할 수 없이. 그리고 희신으로는 큰 흙을 받으면 좋겠네요. 흙 중에서도 진토 또는 무토 이렇게 축축한 흙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많은 흙을 축축한 흙이 받아서 열기를 빼주면서 쇠에게 생을 해주기 때문에 통관 앞으로도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기운, 큰 물기운으로 물을 끼얹어줘도 좋은 그런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은 흙이나 젖은 흙 중에서도 큰 흙, 축토나 미토 같은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물이 와서 사주를 식혀주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칫 잘못하면 삼상격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데 토생금이 안 되는 열기운 때문에 안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격 사주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행이 2개나 3개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상생 구조가 되는지 바란스가 잘 맞는지를 잘 살펴서 또 종격이 되는지 종격이 되더라도 바란스가 어떤지를 잘 봐서 희신 이런 걸 잘 잡아야 돼. 헛방을 나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열기운에서 쇠가 줄줄 녹고 있어서 이 사주는 또 흙도 식상도 갈라터지고 열기운에 그래서 재물운이 매우 불량한 사주가 되겠죠. 이렇게 재물운이 약한 사주가 사업 또는 상업, 재물을 쫓게 되면 백전백패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들은 재물운이 약한 사주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가
그죠? 안전한 재물이 나오는, 아니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가게 되면 본인의 전문성으로 재물을 치르게 하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줄줄 놓고 있는 사주들은 직장생활, 물론 이렇게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직장생활이 잘 안 되겠지만은 자기의 사주의 그릇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된 직장생활이라든가 본인의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운기 흐름이 그렇죠. 24세부터 쭉 불기운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54세 나무기운까지. 그러니 사주의 불기운을 더 가세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주는 더더욱 상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주파자들이고 운기도 따라주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안정된 직장생활이라든가 전문성으로 갔으면 이런 대운 내에서도 크게 손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상업을 하면서 재물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는 사업마다 다 적적 실패를 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하는 사업마다 모두 실패하신 남자분 사주로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글자로만 파악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것 극명하게 나타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